반갑습니다. 넘버 15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전자기 유도 실험에서 검류계의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죠. 자,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전자기 유도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자속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그림과 같이 어떤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로 자속이죠. 즉 자속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어진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기력선의 개수가 바뀌게 되면 코일에 무엇이 흐르게 되냐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되는 현상을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에서 자속의 변화가 없는 것을 고르면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봅시다. 자, 막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 자, 막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하면 자속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코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겨있는 코일이 있고요. 그 옆에는 N극의 자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N극의 자석이 자기력선이 나가죠.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요 거리에 있을 때는 이 코일의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이 하나뿐이었다면 요 N극을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요 코일의 단면적을 지나는 자기력선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네, 하나에서 3개 정도로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석이나 코일이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자석의 변화가 생기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맞겠죠? 막대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이 자기력선이 더 많이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자석의 변화가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자, 반대로 막대 자석을 막대 자석을 코일로부터 멀리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코일로부터 멀리 할 때도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겠죠? 맞죠? 그래서 나도 맞습니다. 자, 다음은 어떨까요? 막대 자석을 코일 안에 정지시켜 놨답니다. 그러면 이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없겠죠. 그래서 자기력선 속에 변화가 없어서 전류가 안 흐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막대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멀리할 때, 자, 막대 자석을 고정시키고 코일을 멀리할 때도 코일을 지나가는 코일의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는 경우는 여기 다번밖에 없겠죠. 자, 좋습니다. 자, 2번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의 S극을 코일 쪽으로 가까이 가져갈 경우 저항 R을 통과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A에서 B 방향인지 아니면 B에서 A 방향인지 쓰랍니다. 자, 우리가 유도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면 여기 렌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렌치의 법칙. 자, 렌치의 법칙은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와 같은 여기 코일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도 전류, 자, 봅시다. 자, N극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N극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여기 코일의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자속이 증가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 코일은 자속의 증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쪽으로 나가는 자기력 선속이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여기 코일에서 유도 전류에 의해 형성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요 증가하는 자속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형성되냐면 자, 요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유도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자기장이 형성되려면 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엄지면 이렇게 감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가죠. 2반이랑 7반은 지금 수업을 안 들어서 조금 이해가 안 갈 텐데.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S극을 코일 쪽으로 가까이 가져가죠. 그럼 S극에서는 자기장의 방향이 이와 같이 자,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S극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S극이 가까워지게 되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력선의 개수가 이 코일의 단면적을 지나가는 요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증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증가하게 되면 유도전류는 이 증가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즉,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부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코일의 왼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유도전류는 어떻게 흘러야 됩니까? 자,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면 요렇게 감아져야 되죠. 요렇게 감아진다는 것은 앞에서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서 흐른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흘려서 답은 뭡니까? A, R, B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S극을 이렇게 멀리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감소하는 것 또한 싫어해요. 증가하는 것도 싫어하고 감소하는 것 또한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들어가는 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코일의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은 감소하는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 거죠. 오른쪽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코일의 유도전류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넘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S극을 멀리 가져갈 경우에는 B, R,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유도전류의 방향은 이 자속의 변화를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막대 자석을 코일 근처에서 움직일 때 검유계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유도 전류의 방향이니까 무엇을 쓰면 되겠어요? 그렇죠. 앞에서 했던 렌츠의 법칙을 사용하면 될 겁니다. 렌츠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역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자기력선이 있죠. 자,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요 나오는 자기력선이 코일의 단면적을 통과하는 개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일은 이 녀석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어느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내부의 자기장을 형성하도록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 위쪽으로 유도 전류가 내부 자기장이 형성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요렇게 감아져야 되겠죠. 요렇게 이게 자기장의 방향 이렇게 감아져야 되죠. 그럼 이렇게 감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류의 방향이 요렇게 흘러야 되겠죠. 이렇게 흘러서 요렇게 흘러서 요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흐르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요 자기력 선속이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멀어지고 있으니까 자석이 멀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나오는 자기력 선속이 요 단면적을 통과하는 게 감소하죠. 자기력선의 개수가. 그러면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내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그렇죠. 이렇게 흘러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지금 같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디귿 S가 가까이 오는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들어가는 자기력선이죠. 얘는. 그러면 가까이 오면 들어가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지금 증가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내부의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럼 내부의 자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형성된다는 건 어차피 또 기역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역과 디귿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되는 거죠. 아니네요. 기역과 지금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니은과 같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니은과 디귿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들어가는 자기력 선속이 지금 감소하게 되겠죠. 멀어지니까. 그럼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으로 내부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자, 내부의 자기장이 이쪽으로 형성된다는 것은 기역과 같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서로 같겠네요. 그죠?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면 유도 전류에 흐르는 방향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역과 리을, 그리고 니은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그림은 전자기 유도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봅시다. 자, 유도 전류의 방향은 렌츠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했다면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냐면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합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 자, 패러데이 법칙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써 있죠. 자, 요 V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하는 원인이 되는 유도 기전력의 기호예요. 유도 기전력. 즉, 유도 기전력이 세면 유도 전류도 세지겠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 자,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여기 N은 요 코일의 감은수. 코일의 감은수.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시간의 변화량.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속, 자기력 선속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죠. 자,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감은수에는 일단 비례하고요. 자속의 변화량에는 똑같이 비례합니다. 근데 시간의 변화량에는 어떻습니까? 반비례한다는 것이죠. 여기 마이너스는 무엇이냐 하면 물리에서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낸다 그랬죠? 방향. 그럼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속의 변화량에 어떻다는 겁니까? 반대 방향이란 거예요. 마이너스는. 그래서 이것은 렌츠의 법칙을 나타내는 거죠. 렌츠의 법칙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뒤쪽에 쓰이는 여기 n이 빠졌네요. n이 여기 빠졌고 뒤쪽에 쓰이는 여기 bs는 뭐냐 하면 우리 앞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단면적분의 뭐였습니까? 자기력 선속이었죠. 그래서 파이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해서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뒤의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이 유도 기전력의 세기를 세게 하려면 코일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가문수에 비례하니까 가문수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자속의 변화량에도 비례하니까 자속의 변화량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크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시간의 변화량은 어때? 반비례하니까 시간의 변화량은 작게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보기를 보면 자석의 극을 바꾼다. 이것은 여기 패러데이 법칙에 있는 내용과 별 없죠. 자석의 극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과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겠지 세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만 바뀝니다. 세기는 바뀌지 않는다. 자, 더 센 자석을 이용한다. 더 센 자석을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석의 변화량이 커지겠죠. 그죠? 더 센 자석을 이용하면 거기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더 많을 거고 가까워지면 더 자기력선의 개수의 변화량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코일의 가문수를 많게 한다. 여기 가문수에 비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석을 코일에 넣어둔다. 코일에 넣어두면 자석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것은 아예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서 답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석을 더 빠르게 운동시킨다. 자석을 더 빠르게 운동시킨다는 건 뭡니까? 이 시간의 변화량을 줄여둔다는 것이죠. 시간의 변화량이 줄어들면 유도기전력이 커지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전류를 세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문수를 많게 하거나 아니면 더 센 자석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석을 더 빠르게 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좀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문수가 200회인 코일에 0.1초당 1웨버씩 자속이 변할 경우 이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몇 볼트인가? 자, 여기서 우리 썼던 기호는 V라고 쓰고요. 단위도 V로 씁니다. 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기호도 V고 단위도 볼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유도 기전력 V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마이너스 n에 어떻게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는 어차피 방향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크기를 구하는 문제에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일단 무시하고 가문수가 몇 회라고 했습니까? 200회 그리고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이 얼마? 0.1초였고 자속의 변화량이 얼마? 1웨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것은 2000이 되겠죠. 그리고 단위는 뭐 똑같이 볼트를 씁니다. 그래서 200회 가문 코일에 0.1초당 1웨버씩 자속이 변할 경우에 이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이렇게 2000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번은 그래프 해석 문제인데요.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 패러데이 법칙을 한번 더 봐야 되겠어요. 자, 패러데이 법칙을 보면 자, 이렇게 되죠. V는 유도 기전력은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되고 여기에 파이는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요걸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n에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처럼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코일의 단면적은 안 변하죠. 여기 이게 단면적인데 코일의 단면적은 안 변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식을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b 곱하기 s와 같은
식으로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단면적이 안 변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변하는 경우는 이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코일의 단면적은 안 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도 기전력 V는 이와 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에 보면 여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자기장의 세기죠. 그죠? 그럼 여기는 뭐야? 델타 T분의 델타 B니까 이거는 델타 X분의 델타 Y. 즉, 요 값이 뭐냐면 저기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기울기라는 것이죠. 기울기. 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곧 요 값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유도 기전력이 요 기울기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자, 기울기가 크면 요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크면 유도 기전력도 크고 기울기가 작으면 유도 기전력도 작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래프는 자기장의 세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때 유도 전류의 세기가 0인 구간을 모두 골라라. 유도 전류의 세기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이 0이어야 되겠죠? 유도 기전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뭐야? 여기 기울기가 0인 구간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죠. 기울기가. 그래서 A와 C, 여기는 기울기가 있고요. B는 기울기가 없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B 구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그래프 해석할 때 다른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 유도 전류의 방향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A 구간과 C 구간은 서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 어떨까요? 반대라는 것이죠. 왜냐? A 구간에서 기울기는 플러스고요. C 구간에서 기울기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서로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A 구간과 C 구간에서는 이 유도 전류의 유도 기전력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고 따라서 유도 전류도 반대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면 그 구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도 반대다라는 것 추가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 전류 여기서 보면 기울기가 A와 C 구간이 서로 같죠. 그럼 이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둘 다 같다는 것이죠. 만약에 A 구간이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졌었다면 A 구간에서 유도 전류가 더 세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세면 셀수록 그 구간에서 유도 전류의 세기가 세게 흐른다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자, 다음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장치가 아닌 것은 자, 우리 예가 몇 가지 적혀 있었는데요. 자, 발전기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기타 맞고요. 금속 탐지기 맞고 태블릿 컴퓨터 맞아요. 자, 이 전자기 유도를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요.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이 운동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냐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코일 주위에서 이렇게 코일 주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하게 되면요. 내가 자석을 흔드는 이 운동 에너지가 코일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세탁기 같은 경우는 보세요. 세탁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죠. 세탁기는 전기 에너지, 전기 코드를 꽂으면 뭐가 생깁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뱅글뱅글 돌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예예요. 그래서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8번. 자, 그림과 같이 자석의 N극이 코일에서 멀어질 때 검유기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지구의 자기장 영향을 무시한다. 자, 이것은 일단 우리 유도전류의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유도전류의 방향은 우리 뭐라고 그랬죠? 렌츠의 법칙을 이용한다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지금 N극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N극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나오는 자기력선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N극이 멀어지기 때문에 나오는 자기력선이 지금 개수가 어떻게 돼?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줄어들죠.
그럼 줄어드는 것도 싫어한다라고 했죠. 느는 것도 싫어하지만 줄어드는 것도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얘들은. 그래서 이 나오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줄어드는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부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유도 전류가 자, 중간에 잘려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부터. 자, 그림과 같이 자석의 N극이 코일 앞에서 멀어질 때 검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각각 쓰시오. 단, 지구의 자기장의 방향은 무시한다 라고 했죠. 영향은 무시한다. 자,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렌츠의 법칙을 써야 됐죠. 렌츠의 법칙을 한번 써봅시다. 자, N극이 지금 코일에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자기력선의 코일을 통과하는 개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멀어지니까. 지금 3개 통과하다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 통과하고 나중에는 하나도 통과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렌츠의 법칙은 자기력 선 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나가는 자기력선이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내부 자기장의 방향은 나가는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오른쪽으로 내부의 자기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이면 요렇게 감아져야 되죠. 이렇게 감아진다는 것은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도록 전류가 흘러서 가게 되면 결국 여기 검류계 G에서는 어느 방향? 그렇죠. B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했을 겁니다. 코일은 전자석이라고 했어요. 전류가 흐르면 자석과 같아진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 자석의 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유도 전류가. 그러면 자석이 되는데 이 어느 곳이 N극이고 어느 곳이 S극이냐를 모르겠죠. 자, 그럴 때는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을 잘 보면 돼요. 내부의 자기장의 여기 화살표 끝부분을 우리는 항상 N극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시작점을 우리는 S극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N극이 왼쪽으로 멀어질 때 이 전자석은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인 자석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오른쪽에 나침반을 놓아두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N극의 방향은 당연히 동쪽을 가리키게 되겠죠. S극이 서쪽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은 솔레노이드 주위에서 자석을 운동시켜 유도전류를 발생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이게 바로 전자기 유도라 그랬죠?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석을 더 느리게 움직이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아까 패러데이 법칙 할 때 생각납니까? 자, 시간의 변화를 작게 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빠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유도전류가 세게 흐릅니다. 더 센 자석을 사용하면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맞죠? 자석의 변화를 크게 하기 위해서.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전류의 세기가 세진다. 당연합니다. 자석의 극을 바꾸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N극이 가까워질 때랑 S극이 가까워질 때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죠. 5번 자석의 운동 방향을 반대로 하면 유도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 이것도 맞죠? N극이 가까워질 때랑 N극이 멀어질 때 유도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10번은 선생님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1번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패러데이 법칙을 또 응용하는 것이죠. 자, 패러데이 법칙을 보면 유도기전력 V는 마이너스 도선의 가문수, 코일의 가문수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분의 자속의 변화량은 다시 쓰면 델타 t분의 델타 자기장 곱하기 단면적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단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이고 가문수가 n 100회인 코일이 0.1초 동안에 0.2웨버 per 미터 제곱만큼의 변하는 자기장성에 놓여 있다. 이 코일에 유도되는 유도 기전력을 구하라. 자, 요식을 쓰면 안 되겠죠. 우리 요식을 써야 되겠죠. 자, 요식에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문수 몇 번? 그렇죠. 일단 방향이 크기니까 요 마이너스 값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일단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자, n은 몇 번? 100번.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량은 얼마? 0.1초고요. 자, 그 다음에 단면적 얼마입니까? 50제곱센티미터죠. 우리 단면적은 항상 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0.05죠. 0.05 제곱미터가 되겠죠. 맞습니까?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의 변화는 얼마입니까? 자기장이 얼마 변해? 여기 0.2만큼 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100이고 이렇게 100 곱해주고 이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10이네요. 10. 그죠? 마이너스 10. 방향은 자속의 변화의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10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0이다 라고 되는 거죠. 10.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그래프는 원형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시간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기울기가 뭐라 그랬죠? 네, 기울기가 바로 유도 기전력의 척도라 그랬죠? 척도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모든 구간에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모든 구간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나요? 아니죠. 어디에서 안 흐릅니까? C에서는 안 흐르죠. 왜? 여기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도 0이고 유도 전류가 안 흐르게 되죠. 니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A 구간이 가장 세다. 자, 유도 전류의 세기는 뭐와 관련이 있어? 그렇죠. 기울기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곳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A 구간이죠. A 구간. 그래서 니은은 맞다. 이것은 틀렸다. B와 D 구간에는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같습니까? 그렇죠. 왜? B도 이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고 D도 기울기의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같은 부호를 가지니까 유도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습니다. A와 B는 서로 반대겠죠? A와 D도 서로 반대겠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도 안 풀겠습니다. 알겠죠? 자, 넘버 15번 문제풀이 듣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